저는 대구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정화수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 출품한 박용진입니다. 이때 민족미술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구 지역에도 전시회가 이루어지는데, 삶의 미술이라는 부분과 현실 미술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대구 지역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미술 운동의 일환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당시에 이런 현실적 문제에 대구 작가들은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새로운 어떤 미술을 지향하고자 하는 대구에서의 분위기는 계속 다른 장르와, 즉 문학과 미술 또는 음악,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문화활동이라는 그런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구 미술의 주류라면 구상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서정적인 풍경화 위주, 좀 유미적인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러한 그 구상 쪽의 예술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다음 주상 쪽에서는 미니멀 아트라고 해서 그 색깔이라든가 형체를 극한으로 단순화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대구 화단의 주류였죠. 그런데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군사 독재 저항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현실을 좀 외면했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곤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여러 현실을 반영하는 어떤 그러한 미술 운동이 대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구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실 참여적인 그런 미술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인간정이라든가 지금 우리는 정이라든가 계속 이어지는 어떤 현실 참여적인 미술 문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정과 지금 우리는 정 회원들은 진즉부터 교류하고 있는 그러한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같은 학교를 나오기도 하고 같은 지역에 활동하기도 하고 하면서 생각을 갖다가 많이 공유할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이래 여러 차례 만나면서 확인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그 현실 참여적인 어떤 그러한 회화관이랄까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인간전을 통해서 발표 전시회를 같이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지금 우리는 전을 통해서 서로가 생각한 바를 갖다가 작품으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나 또 양호규 회원이나 같이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지역에 있는 문화활동, 양호규 씨는 부산 쪽에 활동을 치중해서
활동하게 되고 저는 또 뭐 경북 예천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어떤 지역 문화를 위해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형님은 여기 대구에서 노동자 우리 문화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어떤 출발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었었고 서로 교류하고 토론하면서 그러한 작품 세계를 갖다 성숙시켜 갔죠. 민족해방운동사나 이 문제는 사실은 그 민족해방운동 그거를 줄여서 민미련이라는 단체였거든요. 그래 80년 초반에 그 서울에 그 민미업 활동으로 구성되어 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지역에 민미업이라는 단체가 없었고 그 민미업이 화랑이나 더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 활동가 조직으로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 민족미술인 일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민미련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 활동가들 전국 단위로 그렇게 모이게 되면서 전국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 한국 사회에 구성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분단이 되어 있는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이 사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모순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런 유연적 구조가 분리된 구조와 또 분단 현실에서 미치는 한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그 노동자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노동단체, 노동문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게 노동문학이나 이게 소위 그 민미련의 활동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지식인 중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는 생각이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 미술 운동이나 사회적으로 그 학내에 학생들의 그 당시에 두 가지 구조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라는 한편으로의 문화예술계에서는 박노해 시집이나 노동계에서 시나 한편으로는 어떤 그 분단의 모순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분단 문학적인 요소나 계급문학 쪽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그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이 그게 그 문제로 촉발된 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전대협이라는 학생운동의 구심점이 된 이런 문제가 이제 남과 북이라는 이런 건 하나의 공동체가 갈라져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미래에 결합시키고 통일시키고 이런 지식인들은 고민을 했었던 그런 차에 민족해방운동사를 다 같이 민밀한 활동가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그 작품들을 제작을 하고 마침 임수경 평양 축전 관련해서 슬라이드 작품을 보내게 되었죠. 근데 그 그림이 원체 대형 그림이었기 때문에
직접 보내지는 못하고 평양 축전, 유니버시아드 대학생 축전이었죠.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우리가 뭐 이런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도 왜 이러지? 이 사회가 왜 이렇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미술은 미술 부분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이렇게 미술 영역이라는 안에 이것이 미술에 당장 반영될 것이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결집이 되면서 인간전이나 이런 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어떤 사회적이지 예술에 대한 고민들을 개별적으로나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의 생각을 했었죠. 내 같은 경우에는 8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만나던 몇 명의 일군들이 있었어요. 의식이 있고 좋은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내가 알게 되는 동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도 이런 문화단체도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사회로 졸업을 하면서 배출되고 있는 일군의 어떤 이제 그때는 일반인인데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로. 그래서 만들게 된 동기가 이제 지금 우리는 전과 이제 동시적이죠. 이게 우리 문화연구회라는 것이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다 동의를 했고 각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종사하던 문예 쪽에 그런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만나서 어떤 작업들을 해왔어요. 즉, 창립을 하면서 창립의 표지하나 그림은 그렇게 되고 창립의 시를 쓰고 창립 선언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학적인 분야에서도 참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좀 폭넓게는 교수들까지도 학생들까지도 심지어 의식이 있는 일반인까지도 참석을 하게 됐던 것이 지금 우리 문화 연구의 출발이었고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좀 지역이 아닌 그 사회와 또는 각 지역과 연대를 하고 협의하고 연대하면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정체성도 그곳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미술 운동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운동은 뭐 시라든가 또는 연극이라든가 그리고 미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활동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림 쪽에서는 행사 때마다 걸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피켓이라든가 이런 거 작업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정교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합장 찍기라든가 걸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머리띠 수건 같은 거 이 판화로 인쇄해서 만들기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개인의 어떤 작업에서 벗어나 이게 전체 큰 움직임에 같이 하려는 그러한 활동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 당시에 이게 색깔이 많고 어디 복잡한 이야기를 담으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단순할 수도 있고 선이 두꺼운 선으로도 제작할 수도 있지만 첫째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통이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 장 찍어서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현 방법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뭐 그런 생활적인 누구나 공동체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작할 수 있고 찍어보고 뭐 우리는 뭐 어린 아이들도 어린 학생들도 그런 걸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매체는 많습니다. 하나가 해야 될 매체는 많지만은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아까 이제 박 선생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손수건을 만든다. 이 파나 매체가 가지는 그 순발력이 다른 부분이 이건 뭐 유화나 이런 건 오랜 시간 동안 제작을 해야 되지만은 순발력에 대해서 장점이 좋고 있고 또 누구나 쉽게 개입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그 좀 지평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하나가 주는 그 당시에 그 어떤 장점이 굉장히 큰 장점도 있었는데 그런 것가 매치가 딱 되었었죠. 저는 거진 뭐 예천이라는 그 전형적인 농촌에서 교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보고 또 애들의 그 집들이라든가 그 거주하는 곳들이 전부 다 제 그림에 나타나 있는 부분 중에 그러한 것을 갖다 그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 당시부터 인농 현상, 이게 도시로 농부들이 떠나는 현상, 살 길을 찾아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빈집들이 이렇게 남게 되고 주로 마을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남고 젊은 사람은 없어지는 그런 현상,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뭐 일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사람이 떠난 뭐 사람의 온기가 없어져 버린 폐가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그리죠. 그래서 주제를 갖다가 그쪽으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리얼리즘의 바탕을 두면서도 조금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의 몸을 이렇게 왜곡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리얼리틱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현실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좀 보통의 어떤 리얼리즘 작품과 다르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반인들이 사는 것도 고통이 있는가 하면 특히 특히 이제 작가들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하나의 짐을 더 가지고 있다. 사는 짐과 그것을 이제 그림 그리는 짐, 무거운 짐이 있다. 창작이라는 정신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어떤, 근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그 내면성을 자기 주관적 내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형식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듯이.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럼 무엇을 배제시켜야 되는가? 정말해서 형식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자기 내면적인 그 삶의 활동을 실천적이고 땀나고 이런 이치에 맞고 하면서 이런 활동이 자연스럽게 묻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창작에서 어려운 거죠. 다만 내 작품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림에서 어제 그렸던 그림 두 번 그리지 말자. 지금 두 번 올 수 없잖아요. 지금 어제 지나간 지금 있잖아.